요즘 우주 산업 정말 뜨겁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로켓랩에 한 5년 정도 묻어두면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잠재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런 질문들일 겁니다. 그래서 5년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보여주는 기술이 진짜 백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돈은 벌 수 있는 회사야? 창업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마치 투자자처럼 이 회사를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먼저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돈은 어떻게 버는지, 리더십은 어떤지 살펴보고 가장 큰 리스크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시나리오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로켓랩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회사가 아니라 정말 길게 보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로켓랩의 목표는 스페이스X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리하죠. 정부나 다른 기업들이 스페이스X 말고 또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확실한 플랜 B, 즉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게 이들의 진짜 전력입니다. 자, 그럼 그 대체 불가능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기술력이죠. 이 기술이 정말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진짜 해자가 맞는지 그들의 하드웨어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재. 다른 회사들이 다들 강철이나 알루미늄을 쓸 때 로켓랩은 과감하게 탄소복합재를 골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훨씬 가벼우면서도 여러 번 발사했다 돌아오는 충격과 피로를 훨씬 잘 견디거든요. 재사용 로켓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소재인 거죠. 이 아르키메데스 엔진도 참 재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최고 속도를 내는 F1 머신이 아니라 수십만 킬로미터를 고장 없이 달리는 튼튼한 트럭 엔진을 만드는 데 가깝죠. 일부러 성능을 약간 낮춰서 재사용의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로켓랩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신의 한 수입니다. 헝그리 히포 방식. 보통은 위성을 감싼 덮개, 즉 페어링을 우주에 버리고 오거든요. 근데 로켓랩은 이걸 로켓에 아예 붙여놨어요. 그래서 위성을 뱉어낸 다음에 입을 다시 닫고 로켓이란 통째로 지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다에 떨어진 페어링 건지겠다고 배 띄우고 헬리콥터 보내고 그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전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기술력은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가? 그 답은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사실 로켓랩은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모두가 로켓 발사에만 주목하지만 실제 돈은 여기 우주 시스템 사업부에서 벌고 있습니다. 위성 부품 만들어서 파는 사업인데 매출의 70%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가 바로 로켓랩의 진짜 수익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이 수익성이 얼마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지 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적자였는데 2023년에 총 마진 20%를 딱 찍더니 2024년에는 26.6%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는 무려 37%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신들의 주력 로켓인 뉴트론이 아직 날아오르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돈을 아주 잘 버는 탄탄한 회사라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게다가 실탄도 두둑합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뉴트론 개발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재정적 체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자, 기술 좋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 이 모든 걸 이끄는 리더가 별로라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창업자 피터백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우주기업 CEO들이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 같은 거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때 피터백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성공은 고객의 위성을 약속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리더십이죠.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원래 피터백은 로켓 재사용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거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자 그는 과거의 자기 말을 뒤집는 걸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라 썼던 모자를 진짜 믹서에 갈아서 먹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줍니다. 내 자존심보다
데이터가 우선이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CEO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투자 분석에서 리스크를 빼놓을 순 없죠. 그리고 로켓랩 앞에는 정말 거대한 그림자,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스타쉽과 어떻게 싸울까요? 로켓랩의 전략은 싸우지 않는답니다. 스타쉽을 거대한 컨테이너 화물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짐을 한 항구에 내려놓죠. 반면 로켓랩의 뉴트론은 우주 택시나 퀵 서비스 같은 개념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로 그 특정 궤도까지 소량의 화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해 주는 거죠. 시장이 아예 다른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과연 2030년의 로켓랩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래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그런저런 부품 공급사로 남는 거고요. 하지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스페이스X의 유일한 대항마, 우주산업의 확고한 2인자로 우뚝 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로켓랩의 운명은 이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2026년에 뉴트론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가? 둘째, 거대한 스타쉽이 시장을 독식하지 않고 로켓랩 같은 우주 택시가 살아남을 공간을 남겨주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로켓랩을 볼 때 부품 사업도 하는 로켓 회사로 보시나요? 아니면 돈을 아주 잘 버는 우주 인프라 회사인데 우연히 로켓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시나요? 이 관점의 차이가 앞으로 5년 후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